2023년 가을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0세 김순자 할머니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응급실 의사의 말은 간결했지만 할머니의 세상은 그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75세 남편 김철수 할아버지. 평생 건강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드셨죠.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시던 분. 그런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했습니다.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았습니다.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우실 겁니다. 할머니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생활이 어렵다는 건 누군가 옆에서 24시간 돌봐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3주 후 병원 원무과에서 퇴원 수속을 밟을 때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총 의료비 1,850만 원, 본인 부담금 550만 원. 할머니는 그 숫자를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이 1,2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중 550만 원을 병원비로 내면 남는 돈은 650만 원.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간병비는 어떻게 하지? 병원에서 알아보니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한 달에 약 200만 원. 집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면 한 달에 약 250만 원. 할머니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계산해보니 3개월이면 다 떨어진다. 국민연금은 두 부부 합쳐서 월 80만 원 정도. 집은 전세로 살고 있어서 월세는 없지만 생활비로 최소 월 10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상태 어때요? 할머니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딸은 알아챘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적금 깼어. 전화기 너머로 딸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엄마, 제가 돈 좀 보내드릴게요. 아니야, 너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엄마, 괜찮아요. 조금이라도.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도 쉽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1인당 평균 의료비 약 530만 원, 중증 질환 발생 시 평균 본인 부담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요양병원 월평균 본인 부담금 150만 원에서 250만 원. 2025년 현재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는 약 1,000만 명. 이 중 약 30%가 만성질환을 3개 이상 앓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우리는 더 오래 살게 됐지만 아프게 살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누군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폭탄이 됩니다.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가 건넨 한 장의 안내문. 거기엔 장기요양보험 신청 안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꼭 신청해 보세요. 할아버지 같은 경우 등급 나오실 수 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하나씩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행정복지센터에 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나라가 숨겨놓은 듯한 3가지 보물을. 오늘은 그 3가지 보물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순자 할머니를 살렸고 이 정보를 모르는 분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건 김순자 할머니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 제도였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할머니, 장기요양보험은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예요. 할아버지처럼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대부분 등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등급이요? 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어요.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고 국가에서 비용을 대부분 지원해 줍니다. 할머니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럼 간병비를 안 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정확히는 본인이 일부만 부담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나라가 내줍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에 시작된 제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나라가 간병비 일부를 대신 내준다는 겁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분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75세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으니 당연히 신청 대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음 날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장기요양보험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신청자분 성함과 생년월일 알려주세요. 전화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일주일 뒤 직원이 등급 판정 때문에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직원은 할아버지의 상태를 약 30분간 조사했습니다. 혼자 식사할 수 있나요? 화장실 혼자 가실 수 있나요? 옷을 혼자 입고 벗을 수 있나요? 세수, 양치는 혼자 하실 수 있나요? 등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른쪽이 마비되어 거의 모든 걸 도움받아야 했습니다. 2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기요양 2등급 판정. 등급별 혜택은 1등급 가장 중증 일상생활 전적으로 도움 필요, 2등급 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 부분적 도움 필요, 4등급 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 치매 환자 중 경증, 2등급을 받은 김철수 할아버지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돌봐주는 방문 요양이 있고 간호사가 와서 건강 체크하는 방문 간호도 있습니다. 또 목욕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니면 일시적으로 시설에서 낮이나 밤에 돌봐줄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방문 요양을 선택했습니다. 집에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방문 요양 서비스 비용은 전체 비용 기준으로 하루 3시간, 주 5일 기준 월 약 150만 원. 이 중에 국가 지원이 약 135만 원 90%, 본인 부담금이 약 15만 원 10%입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월 15만 원이요? 제가 간병인 고용하면 250만 원인데. 네, 맞습니다. 국가에서 대부분 지원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2주 후 요양보호사가 할머니 집으로 왔습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할아버지를 돕는 일은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기, 세수와 양치 도와주기, 아침 식사 도와주기, 화장실 이용 도와주기, 옷 갈아입히기, 간단한 재활 운동 도와주기.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일들이에요. 이분이 와주시니까 제가 숨을 좀 쉴 수 있어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복지용구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받은 것들은 전동침대 월 대여료 2만 원 시중 가격 15만 원, 휠체어 월 대여료 15,000원 시중 가격 10만 원, 욕창 예방 매트 월 대여료 1만 원, 시중 가격 대비 80% 할인해서 대여받았죠.
왜 아무도 이걸 미리 안 알려줬을까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찾아와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나라 세금 빼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당연한 권리입니다.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약 30일 소요됩니다. 그 사이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병원 기록이 중요합니다. 등급 판정 시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평소 병원 진료 기록을 잘 챙겨두세요. 셋째,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등급에 불만이 있으면 9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넷째, 등급은 2년마다 재판정 상태가 나아지면 등급이 낮아질 수 있고 악화되면 등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통계로 보는 효과는 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약 100만 명, 월 평균 본인 부담금 15만에서 30만 원, 국가 지원 비율 85에서 90%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신청 안 했으면 우리 집 망했을 거예요. 진짜로요. 다음 보물은 김순자 할머니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제도였습니다.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와 산정 특례입니다. 할아버지 퇴원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우편함에 편지 하나가 왔습니다. 발신 국민건강보험공단. 할머니는 또 돈 내라는 거 아닐까 걱정하며 편지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달랐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 안내. 귀하는 2024년 의료비 본인 부담액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여 초과 금액 235만 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235만 원을 돌려준다고? 본인 부담 상한제란? 본인 부담 상한제는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국가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소득 구간별 상한액이 다르니 궁금하시면 인터넷 참고하세요. 김순자 할머니 가구는 5구간이라 연간 상한액 300만 원이었습니다. 계산 방법은 할머니가 1년간 낸 본인 부담 의료비, 할아버지 뇌경색 수술 550만 원, 재활치료 3개월 90만 원, 할머니 정기 검진 및 약값 95만 원 합계 735만 원, 상한액 300만 원, 초과액 435만 원. 하지만 실제 환급액은 235만 원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일부 비급여 항목상급 병실료, 특진비 등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환급 절차는 신청 안 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알아서 계산하여 다음해 3, 4월에 안내문 발송하면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계좌 입금됩니다. 할머니는 안내문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했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환급 계좌 알려주세요. 2주 후 할머니 통장에 235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어. 하지만 더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산정특례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산정특례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으로 진단받으면 본인 부담률을 대폭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진료는 본인 부담 20에서 60%, 산정특례 등록 본인 부담 5에서 10%입니다. 예를 들어 항암 치료비 1,000만 원, 일반은 본인 부담 400만 원 40%, 산정특례는 본인 부담 50만 원에서 100만 원 5에서 10%, 일반이랑 산정 차이는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납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경로당 친구 박영자 할머니가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 들어가야 합니다. 6개월 과정이고 총 비용은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박 할머니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산정특례 등록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암 환자는 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신청할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산정특례 신청 방법은 절대 자동이 아닙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산정특례 진단서 발급 요청을 하고 병원 원무과 수납 창구에 등록 신청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이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의사나 병원이 자동으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박영자 할머니의 결과 산정특례 등록 후 암 치료비 총 3천만 원, 본인 부담 약 200만 원, 등록 안 했으면 약 1,200만 원 부담입니다. 다음 궁금하신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V코드 암 환자는 5년간 적용, 본인 부담 5%, 암 치료 관련 모든 의료비 중증난치 질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은 본인 부담 10%, 희귀 질환도 본인 부담 10%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경우 할아버지는 뇌경색으로 뇌혈관 질환 산정특례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걸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 우연히 알게 되어 뒤늦게 신청했습니다.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 소급 가능. 꼭 기억하세요. 첫째, 중증 질환 진단받으면 바로 산정특례 신청이라고 말하세요. 둘째, 병원이 안 알려줘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요청하면 됩니다. 셋째, 30일 이내 신청하면 소급 적용됩니다. 이제 마지막 보물은 의료비를 줄인 후 생활비 불안을 막는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바로 기초연금과 시니어 일자리입니다. 의료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가구 수입은 부부 합쳐서 받는 국민연금 월 80만 원 뿐입니다. 월 지출은 130만 원, 부족한 돈은 월 50만 원. 어떻게 메워야 하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국가의 용돈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3만 4,810원, 부부 가구는 두 분 합산 금액 월 최대 53만 5,680원.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 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단독 가구는 월 소득인 정액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소득인 정액 340만 8천 원 이하. 소득인 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평가합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만 65세를 넘겼고 국민연금도 많지 않아서 자격이 될 것 같았습니다. 동네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부부인 경우는 배우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보통 30분이면 신청 완료됩니다. 2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 26만 7천 원 지급 할머니 본인. 할아버지는 국민연금을 조금 더 받고 계셔서 감액됐지만 할머니는 거의 만액을 받게 됐습니다. 월 26만 7천 원.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생활비 부족분의 절반 이상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월 22만 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할머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아직 일할 수 있어. 하지만 71세에 어디서 일을 구할까요? 그때 경로당에서 공고를 받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노인 일자리 사업이란 정부가 만든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입니다. 종류는 첫째, 공익활동은 공원 정리,
급식 도우미, 교통 안내 등. 월 30시간 활동 기준 약 27만 원, 만 65세 이상 가능. 둘째, 사회 서비스형은 보육시설 도우미, 학교 급식 도우미 등. 월 급여 약 60만에서 80만 원, 만 65세 이상 가능. 셋째, 시장형은 식당, 카페, 공방 등 수익에 따라 급여 다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공원 정리 공익 활동에 신청했습니다. 주 3일, 하루 2시간 30분. 동네 근린공원 쓰레기 줍고 화단 정리하는 일.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는데 밖에 나가니까 좋아요. 월 27만 원의 활동비도 받고 건강도 챙기고 사람들도 만나고. 신청 방법은 가까운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의 지회 방문 또는 노인 일자리 포털에서 신청 사이트는 설명란에 올려드릴게요. 이제 김순자 할머니 생활비 부족분이 거의 해결됐습니다. 몇 달 후 할아버지도 변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재활이 진행되면서 할아버지도 조금씩 좋아지셨습니다. 오른손은 여전히 불편하지만 걷기는 조금씩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일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도 힘을 내셨습니다. 나도 빨리 나아야지. 1년이 지났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공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도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꾸준히 재활 중입니다. 예전처럼 완전히는 아니지만 휠체어 없이 집안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년 전만 해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병원비도 감당 못하고 간병비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이 제도들을 알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나라가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 감성 루틴 채널이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 100세 시대, 의료비는 누구에게나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방패가 있습니다. 3가지 보물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혼자 생활 어려우면 바로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2. 본인 부담 상한제와 산정 특례. 의료비 많이 나갔으면 자동 환급 확인. 중증 질환은 산정 특례 30일 이내 꼭 신청. 3. 기초연금과 시니어 일자리. 65세 넘으면 기초연금 신청. 일하고 싶으면 시니어 일자리 포털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내용은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정보가 부족해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작은 안내서이자 같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전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노후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부모님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